사실 뭐 인터넷을 보면은 눈 돌리기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눈 건강 좋게 하기 위한 눈 운동법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하게 되면은요 시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과의사 31년차 이도형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빠진 원인이 왜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나는 젊었을 때는 눈이 너무 좋았는데 마흔이 지나가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이게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검사해 보면은 근시, 난시, 원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래 좋았던 눈이 아니라 원래 나빴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근시, 난시, 원시는 우리가 눈에 힘을 주는, 즉 조절력을 이용을 한다면은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눈에 맞는 안경 착용을 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안구건조증에 의해서도 시력이 상당히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눈 표면에 눈물층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눈물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눈물층이 불안정하니까 시력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나 안경을 여러 차례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도수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경을 바꿀 게 아니라 먼저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생길 수 있죠, 백내장 생길 수가 있죠, 망막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가급적 차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선글라스 끼는 거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뭔지 좀 건방져 보인다, 좀 그렇다 해서 안 끼는데, 아니 눈이 나빠지면 그분들이 뭐 책임을 져주실 겁니까? 본인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선글라스 저는 반드시 착용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챙이 넓은 모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챙이 넓은 모자도 이 선글라스의 한 80%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외부에 나갔을 때, 특히 햇빛이 강한 날은 반드시 모자 또는 선글라스,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밝은 흰색 바탕에 글씨가 검은색 글씨로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탕이 하얗기 때문에 이게 좀 눈부심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모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은색 바탕에 글씨가 하얗게 만들어서 조금 눈 피로를 적게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크모드를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잘 안 보여요. 가동력이 떨어집니다. 가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잘 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피로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얻는데요, 이 오감의 80%는 눈을 통한 시각 자극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한 달 수입의 약 80% 정도는 눈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눈 초점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핀 상태에서요 팔을 쭉 핍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이용을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순간 엄지손가락이 잘 안 보이게 될 때 멈추시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팔을 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번 하실 때요 10회 이상 하신다고 그러면은 눈의 조절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눈 피로가 훨씬 좋아집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은 눈에 피로가 있거나 간혹 가다가 통증을 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컴퓨터를 오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VDT 증후군 그래가지고 그런 전자제품에서 생기는 전자파나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이 눈의 건강을 나쁘게 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한 1분에 10번 내지 14번 정도 눈을 깜빡깜빡 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오해 이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깜빡거릴 때 충분히 깜빡거려 줘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깜빡거리지 않기 때문에 눈물층이 되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깜빡거리는 것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한 또 운동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감으시고요, 하나 둘 셋, 셋입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뜨고 먼 산을 쳐다보면서 하나 둘 셋. 이것을 한 번 할 때 30번 아침 점심 저녁을 하게 되면은요 눈물층이 안정이 돼 가지고
눈의 피로도도 좋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눈 깜빡거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흔히 윤활유가 부족하면 기계가 잘 안 돌아가겠죠. 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층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요, 눈의 기본적인 구조는 깜빡거리면서 잘 보게 해주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눈물층이 안정이 되면은 시력이 올라가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을 보면은 눈 건강법, 눈 운동법을 찾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눈도 결국은 이 근육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 수축하는 거면 눈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끝에 이 눈 돌리기 운동이라든지 또 좌우 상하번호 운동,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피로도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 이 시력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380에서 500나노메타의 파장을 갖는 청색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블루라이트가 눈에 자극이 되면은요, 각막이나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블루라이트가 지나치게 노출됐을 때는 눈의 통증, 시력이 떨어지거나 피로해지거나 또 망막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블루라이트가 얼만큼 노출되어야지 눈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데이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블루라이트라는 게 꼭 나쁜 면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때 해가 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이것을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체 리듬에는 블루라이트가 필수 블루라이트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블루라이트를 차단을 시키면은 오히려 생체 리듬이 깨져서 전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햇빛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리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블루라이트가 햇빛에 있기 때문에 눈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을 위해서 햇빛을 안 볼 것이냐, 아니면은 건강한 생체 리듬을 위해서 블루라이트를 쏠 거냐, 그거는 아직까지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렌즈가 많이 개발되고 또 시판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되는 거야?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일반 렌즈와 또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펜라이트 같이 보이는 게 이게 보통 펜라이트가 아니고요, 블루라이트를 일으키는 펜라이트입니다. 이 일반 렌즈는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만나게 되면은 변색을 하게끔 좀 만들어진 렌즈이기 때문에요, 펜라이트를 이제 쏘게 되면은 뒤에 파란색이 보입니다만 검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이거는 블루라이트가 렌즈를 통과해서 색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루라이트가 완전히 차단을 시킬 기능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렌즈에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뒤에 청색광이 조금 보입니다만 렌즈에서는 전혀 변화를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렌즈는 기능을 합니다. 단지 이 블루라이트가 얼만큼 차단을 해야 눈 건강에 좋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력이 좋다라는 것은요,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눈이 너무 나빠, 안경을 안 끼면 하나도 안 보여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안경을 끼지 않고 재는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경을 끼고 재는 시력을 교정 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은 시력은 나쁘다고 하더라도 교정 시력이 좋으면은요, 그분은 눈이 나쁜 게 아니라 단순히 근시가 됐든 난시가 됐든 원시가 됐든 그러한 굴절 오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나은 시력도 나쁘고 또 교정 시력도 나쁘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정 시력이 나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선명도입니다. 이 C자를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선명하게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되게 뿌옇게 보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환자인데요, 두 분 다 1.0의 시력을 보고 계십니다. 1.0이 본다고 해가지고 눈이 좋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 건강하면은 시력은 좋습니다. 근데 시력이 좋다고 해서 눈이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기 녹내장 환자 중에서도 1.0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력을 눈 건강의 척도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앞둔 환자분이 백내장 이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시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실 거고요. 만약에 백내장 이외에 다른 각막이나 망막에 문제가 생겨 있다고 하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 때문에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사실 노안과 백내장이 생기는 시점이 비슷하고 증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노안은 멀리 보는 시력은 괜찮은데 가까이 책이나 신문이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럴 때 돋보기를 끼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는 시력도 떨어지고 가까이 보는 시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경을 낀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백내장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심합니다. 시력이 떨어진다, 침침하다, 2개로 보인다, 3개로 보인다, 눈이 피로하다, 이러한 증상이 백내장 초기 증상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난 이제까지 돋보기를 껴야 가까운 것이 보였는데 이제 돋보기를 안 껴도 가까운 것이 보이네, 나 눈이 좋아졌나 봐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게 백내장이 진행이 되는 하나의 과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은 다시 멀리나 가까이나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이 수정체, 보통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변부부터 이 백내장이 시작이 돼서 점점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은 이렇게 허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백내장이고요. 백내장 수술 중에는 하얀 게 아니라 누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백내장은요, 너무 진행해가지고 거의 썩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80대, 90대에서 나는 눈 하나는 건강해가지고 지금도 돋보기 안 끼고도 잘 봐, 부럽잖아요. 근데 부러워하실 게 아닌 게 이런 정도의 백내장이 그런 증상을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런 타입의 백내장은요, 환자분들이 자기가 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오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백내장을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녹내장이 된다, 실명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분들은 병원을 안 갔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타입의 백내장은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 분들 30, 40대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의 가운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백내장이 전혀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에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한두 달 안에 시력이 거의 안 보이게끔 진행되는 경우도 젊은 분들한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껍데기에 생겼을 경우에는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만약에 뒷껍데기에 생겼을 때는 번짐 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내장이 다 똑같은 백내장이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안과에 반드시 방문을 하셔서 이 백내장 정도를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 애기 동자가 허옇게 변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진행된 백내장인 경우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누렇게 생긴 타입의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맨눈으로는 조금 알 수는 없어요. 안과에 오시면은 시력 검사한 다음에 누구나 이제 검사하게 되는 현미경이 있거든요. 그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하얀 백내장은 완전히 하얗게 보이고요. 이게 누런 타입의 백내장은 누런색으로 보여요. 이게 더 진행하면은 밤색으로 보이고요. 먼저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제 인공수정체이기 때문에 나 이거 조금 싫어, 인공수정체 삽입은 안 하고 백내장만 제거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백내장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하시면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 인공수정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역사가 한 70년 이상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에 불빛 번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주변에 링처럼 동글동글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흔들려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부시다든지 그러한 것이 인공수정체 삽입한 후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다행히 3, 4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지지는 않지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도 큰 불편 없이는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눈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젤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젤리는 한 나이 50이 되면은요 녹기 시작하고요, 근시가 심하면은 애기들도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녹은 부위랑 녹지 않은 부위가 엉겨 붙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흰 벽을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맑은 하늘을 보게 되면은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아지랭이가 보인다든지 먼지가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문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문증은 백내장이 심하게 되면은 백내장 때문에 가려져 보여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 후에 깨끗한 인공성체가 들어가면은요, 수술 전에 몰랐던 비문증이 엄청나게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겼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행히 한 수술 후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이론과 실제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제 눈 영양제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루테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루테인은 분명히 체내에서 합성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금치로 얘기하면은 시금치 한 3단 정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알약 하나를 먹는 건데, 과연 이론적으로는 루테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황반병의 위험성이 분명히 줍니다만 정말 주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의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에서는 효과가 있다, 또 어떤 보고에서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루테인에 대한 얘기는 오래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약물들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도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뭐 루테인이나 그런 뭐 비타민 D나 그런 거를 비타민 C 먹고 눈이 너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황반변성에 또 위험성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한번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한번 드시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과 의사입니다만 이 웬만한 안과적인 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많이 돕는데요, 이게 제가 뭐 노안도 있죠, 저 백내장도 있죠, 또 안구건조증도 있죠, 또 비문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제일 효과가 있는 거는 이 눈물층을 안정을 시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눈물층이라고 하는 거는 눈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과 질이 좋은 건강한 눈물을 유지한다는 거는 눈 건강에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법이라든지 안약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